네, 이하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리뷰 세션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이 물론 스스로 리뷰하셔도 되지만 그냥 제가 약간의 가이드만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그냥 들으시고 관련된 내용을 그 교재에서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또 관련된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셀프 스터디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한번 다시 마지막에 리뷰하도록 제가 좀 강제하려고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공부하게 되지 않잖아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억지로라도 한번 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intentional tort 관련돼서는 각각 요건들 영어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범죄 아니죠. 불법 행위마다 실제 해당하는 예를 한두 개 정도 떠올려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신체와 관련된 torts, intentional torts에는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그리고 IIED가 있습니다. 그러면 battery부터 요건 한번 써보실래요? 네, 쓰셨나요? 폭행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럼 이번에 assault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단어나 요건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네, 다 되셨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입니다. 불법 감금 관련된 요건 사실 한번 써보시고 저희 교재에 써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IIED입니다. IIED는 fallback posi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이 다 해당하지 않을 때 약간 보충적, 보완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 네. 네, 그럼 우선 신체에 대한 건 한번 다 봤다고 치고요. 재산과 관련된 intentional towards to property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trespass to land예요. 우리나라의 불법 침입, 무단 침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점이 한두 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 교재 한번 다시 가서 보시고 관련된 예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셨나요? 빨리 보실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시간 들여서 천천히 보시거나 밑줄 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거 좀 퍼즈 해놓고 공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trespass to chatters 그리고 conversion. 우선 기본적으로 trespass to chatters랑 conversion이 서로 뭐가 다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trespass to chatters의 요건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내 물건인 줄 알고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도 trespass to chatters가 성립하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네, 좀 많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펜스 많이 봤었어요.
네, 어떤 디펜스가 있었나요? intentional tort에 나오는 디펜스. 폭행, 협박, 흔히 나오는 게 뭐죠?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정당 방위, self-defense도 있을 수 있습니다. self-defense에서는 제가 기억하라고 한 어떤 형용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보셨나요? reasonable belief 그리고 reasonable force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deadly force는 언제만 쓸 수 있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건 defense of others입니다. defense of others.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한번 본인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defense to property, defense of property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빈집에 뭘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잘 보셨다고 생각하고 노트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거기 그대로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necessity는 언제나 쓸 수 있는 항변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언제만 쓸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건 trespass to chatters, conversion, trespass to land. 네,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sanity defense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종이 보시고 한번 intentional tort에서 원고가 주장해야 될 것들 그리고 피고가 할 수 있는 defense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들이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번에 볼 거는 아직 남아있죠. intentional torts. defamation, 명예훼손에 대한 겁니다. defamation, 우선 요건 정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거짓이어야죠. false defamatory statement, 그리고 원고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publish 돼야 되고 네, damage도 발생해야 되고요. 근데 damage 관련해서는 전파 방식에 따라서 damage를 입증하는 게 입증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달라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slander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명예훼손 내용을 하는 경우. 말로 하면 그 손해가 클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적죠. 그런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libel, 글로 쓰거나 방송을 했을 때 굳이 입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금전적 손해가 났을까요? 네, presume 됩니다. slander per se, 아주 부정한 여자다.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어.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있어. 이런 경우에 특별히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resume 됩니다. 디펜스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일 때 명예훼손이 발생하게 되니까 성립하게 되니까 당연히 진실이라는 건 디펜스가 될 거고요. 이런 사실을 법을 제정하거나 재판 절차 중에 말하게 된 경우 privilege가 성립해서
towards가 돼서 defense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상에 나오는 헌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public concern,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표현, 어떤 표현, speech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보호가 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고가 더 입증해야 할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해드릴까요? 네. 원고는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죠. 지금 하는 말 다 거짓이에요.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두 번째, 이 사실을 유포하거나 널리 퍼뜨린 사람의 fault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 plaintiff, 내가 공적인 인물이다, public officer든지 공적인 사람이라면 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악의. 어떤 거냐? 거짓인 걸 알았다.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knowledge가 있었거나 reckless disregard. reckless disregard라는 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확인해도 만약에 확인하면 거짓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거짓이면 뭐 어때? reckless disregard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 일반인 private plaintiff의 경우에는 거짓이었고 negligently 그런 사실을 그냥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전파했다, 다 알렸다. 그런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더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 남았어요. appropriation.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겁니다. intrusion. 혹시 기억나세요? 침입을 하는 거죠. 내 침해,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false light. 불빛? 뭘까? 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거. false light. 네. false light에 대해서는 내가 아닌데 내 사진을 어떤 나쁜 기사에 옆에 놔둬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 false light. 다음엔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어떤 사적인 사실을 공공에 공표하는 것. 네, 약간씩 서로 차이가 나요. 잘 차이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torts 중에 마지막, intentional torts 중에 마지막은 사기,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거, 사기죄. 죄는 아니죠. torts, 사기, fraud에는 요건 사실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외에 사업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 피고가 할 수 있는 방어, 특히 defamation에서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거, 언제 손해들이 presume 되는지, 피고가 어떤 디펜스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은 한번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고 하지 않으면 객관식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서 꼼꼼히 외워두시는 게 필요하세요. 짜잔! negligence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하면 아마 다음번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쉬워지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negligence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건 duty of care입니다. 첫 번째, 바로 원고 적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네, to whom?
모든 사람에게 다 의무를 지나요? 원고 적격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죠? 네, foreseeable victim이어야 합니다. foreseeable victim in the zone of danger. 위험의 어떤 영역 안에 있는 예측 가능한, 예견 가능한 피해자. 기억나시죠? telegraph, 아주머니. 옆에 있다가 넘어지는 저울에 맞아가지고 다치셨던 분이죠. 네. 그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bystander의 경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진도상으로는 bystander 부분은 이제 그 to whom 이 부분하고 말고 뒤에서 봤었는데 이 앞에다가 갖다가 정리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uty of care. 우선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치면 두 번째는 그래서 피고가 얼만큼의 duty, how much care, 얼만큼의 주의 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standard for duty, 어떤 의무의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기본은 뭐였죠? 너무 많이 했죠, 우리. reasonable person입니다. reasonable person이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에서 어떻게 했을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special duty들이 있어요. 뭐 아이든지 전문가, 의사나 변호사 또는 어떤 토지나 상점이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그 박스에 있는 걸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봤듯이 duty라는 거는 그 스탠더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랬죠? 내가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duty가 조금 그 뉘앙스나 그 요건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면 되게 힘들죠. 언제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How can we know that such duty exists? 어떤가 한번 볼게요. negligence per se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더라? 그쵸? negligence per se라는 건 그냥 당연히 negligence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negligence다?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당연히 negligence였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네, 이거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양 태우고 가다가 배에서 양이 다 떠내려갔던 그 사건 있죠? 네, 그때 나온 법, 전염병 예방법의 취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저희 수업 시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케이스가 나왔었어요. 로스쿨 때.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넣어놨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수업할 때 말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이제 다시 우리 교재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전이 아니라 negligence per se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법 위반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어떤 class of people, 어떤 특정 people, 어떤 특정 사람들과 어떤 특정 법익, 어떤 특정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protect class of people, class of risk 그런 경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plaintiff가 그 보호되는 protected class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법을 위반한 걸 자체로 negligence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냐?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exception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였냐면요.
제가 이제 케이스 사실관계를 아주 막 100%는 아닌데 이런 경우였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이 그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 운전자였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가면 그 길에 어떤 아이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서 이 아이들이 자기네 보도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찻길 같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가 자기가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가면 이 아이들을 치여서 다치게 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자,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negligence per se겠죠. 네, 그치만 그때 그 판례를 통해서 exception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법을 지키는 경우 더 많은 위험, 그 아이들이 다칠 수 있게 됐잖아요. more dangerous 할 경우라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양해가 된다. violation이 excuse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그 운전자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 합리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과실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affirmative duty to act, 구조 의무와 관련된 거였죠. 원칙적으로는 길거리를 가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구해줘야 된다고요? 네, 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No duty to rescue, but exception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11페이지. Negligence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우리 intentional torts에서는 IIED였죠.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인데 여기는 NIED입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실이에요. 어떤 과실이냐? 내가 지금 타겟팅해서 괴롭히는 사람은 A예요. 하지만 그 가족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보면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아프다든지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그런 손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NIED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옆에 있던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냐라는 맨 앞에 우리가 봤던 to whom 그 부분이랑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맨 앞에서부터 쓰고 하면 좀 너무 이거 왜 여기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어서 이제 위치상 이 뒤에 와 있는데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는 foreseeable victim 그 부분이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NIED는 그쪽이랑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breach of duty of care입니다. 위반. 이제까지 저희 되게 많은 거 있죠. 웨이터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님이 주문한 내용을 제대로 듣고 가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경우, 비 오는 길에 그런 거 다 breach of duty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읽고 뭐가 문제되는 행동인지 우리 issue spotting이라고 하거든요. issue를 spot 한다고. 그래서 issue spotting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사실관계 중에 어떤 게 breach라고 볼만한지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뭘 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죠.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지적을 하죠. 네, plaintiff가 지나가다가 밀가루 포대에 머리를 맞았다. 아니면 눈 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입증할래야 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 나오는 라틴어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레집사 로키투어이라는 거였죠. 네, 밀가루 푸대를 생각하시고 그 요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causation,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선 자기의 룰 서머리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 어떻게 내가 룰 서머리 만드냐? 에세이 퀘스천들 읽다 보면 우리 그 예답 example들 answer example 같은 거 보시면 뒤에 되게 잘 정리해 놨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뭐 예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선호장 되는 걸 아는 거가 소용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는 2 paragraph로 요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선호장짜리를 알고 거기에 밑줄을 그어서 나름의 단권화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2 paragraph로 서머리를 만들어 놓고 외우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떨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게 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영어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구난방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 정말 다 알아. 나 정말 완벽해 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로스쿨 exam을 기준으로 중간이나 중간 이상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물론 이제 여러분이 너무 언어가 완벽해서 미국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면 정말 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은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미 생리적인 inherently 아주 disadvantage들이 되게 많아요. 글을 읽어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떨리면 이슈 스팟을 해도 한두 개 내가 더 놓치면 더 놓칠 수 있고 문장을 써도 딴 사람이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기가 쉽고 그래서 이미 되게 불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전에 최대한 완벽히 공부를 하셔야 사실은 로스쿨 exam에서 안심하고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은 경우 본인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몇 줄씩 summary, 그냥 나를 위한 summary가 아니라 답안에 이렇게 적으면 이건 맞는 답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summary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summary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내가 그만큼 노력과 시간과 정말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말 그대로 남이 써놓은 걸 베껴서 만든 문장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운 대로 써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제일 익숙하고 나에게 제일 make sense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룰도 다 다르게 언급할 수 있고 다 맞는 답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이 만들어놔서 나랑 되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듯이 억지로 외우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표현이나 이런 걸 조금 수정하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한테 맞는 표현을 찾으셔서 조금씩 수정해서 나만의 룰을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길어졌네요. causation 말하다가. 그래서 우선은 actual cause 그리고 proximate cause. proximate cause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actual cause 직접적인 인과관계, proximate cause 사실은 인과관계가 뭐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죠. 체인이 뭐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도록 약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proximate cause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끊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미국의 톨츠 상에는.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은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억나세요? 네, unforeseeable intervening cause. 그리고 언제 liability를 cut off 하는지 또 언제 cut off 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damage. 네. 자, 짜잔, 또 돌아왔습니다. 톨츠를 이해하는 구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디펜스 할 수 있을까? 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특별히 뭐가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o whom is a duty owed? 원고가 과연 적격이 있는지 피고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죠. In the zone of danger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standard for duty. 기준이 reasonable person standard. 네. reasonable person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피고가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reasonable person이라면 지금 말한 5개를 모두 한다기보다 한 3개 정도만 해도 빗길 운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자기가 duty of care 그 requirement를 만족시켰다, satisfy 만족시켰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satisfy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meet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이제 위반이라고 말하겠죠. breach라고 말하면 네, 여기다 잠깐 쓸게요. 이쪽에서는 내가 meet 만족시켰다 아니면 satisfy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negligence per se 같은 경우에도 피고가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너는 protected class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것들을 한번 다시 쭉 되짚어 보면서 서로 어떤 식으로 핑퐁 구조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시면 정리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진짜 피고가 할 수 있는 디펜스가 또 나왔네요. contributory negligence, 기여했다. 원고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어떤 기여한 게 있다라면 원고 스스로 피해자 스스로 자기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bar damage net recovery 아예 손해배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었죠? last clear chance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comparative negligence contributory negligence가 너무 심하니까 comparative negligence가 나오게 됐죠.
한번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엔 assumption of risk. 피고가 말하길 네가 위험 부담한 거잖아. expressly, 명시적으로 또는 implied,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언제일까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탔다. 위험을 알고도 감수했다. 하지만 그때 excep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셨나요? 두 가지였죠. 대안이 없을 경우 아니면 응급 상황일 경우. 네. 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joint and several liability. severability라고 써있네요. joint and several. 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뭐냐?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중 한 명을 상대로 entire award of damage, 전체의 손해배상을 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는 어떤 거였죠? 사용자 책임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용자, 내 직원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범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고용관계가 아니라 IC, Independent Contractor일 때도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요건과 예외들을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진다. 언제 엄격하게 책임을 지냐? 동물을 데리고 있을 때, 동물의 경우 trespassing animals, 남의 밭에 들어간 소, 기억해 보시고요. personal injury, 사람을 물었다. wild animal의 경우, 그리고 domesticated animal, 애완용 동물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엔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들. 요건이 뭐였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반면 이것에 대해서 abnormally dangerous 하더라도 아니면 그렇게 위험한 거나 uncommon한 행동들, activity는 아니다 라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product related injury 관련돼서 product liability입니다. 로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했었고 사실은 에세이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중에서 중요했던 건 defect, breach를 앞에 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피고의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을 그냥 specify 해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공정 과정 중에서 뭘 잘못했던가 아니면 모든 제품들이 이제 동일한 디자인일 테니까 디자인 과정 중에서 뭔가 잘못됐다던가 그리고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험을 제거할 만한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네. 비용 충당 가능할 만한 정도의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제조물, 제조 책임자는 할 수 있는 항변이 나는 이미 경고를 줬다.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strict liability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strict liability로 약간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의 경우나 뭐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불꽃놀이 하는 게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보시고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내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negligence는 해당하는지 한 번 더 보겠다 하면서 앞에 봤던 negligence analysis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로스쿨에서는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 시험 볼 때는 문제의 에세이 문제 1번 그러면 뭐 strict liability를 지느냐, 뭐 2번 뭐 negligence 때문에 책임을 지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에 질문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strict liability에 관련된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2번에서는 negligence 위에 봤던 거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우선 문제를 정확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왜냐면 사실은 문제를 보시면 피고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답으로 지금 요 부분을 정리해서 써야겠구나. 그거를 알고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네. 역시나 똑같이 원고가 할 수 있는 주장, 또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장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고가 뭐 처음에 주장해 볼 수 있는 거 strict liability로 주장해 보고 근데 피고가 strict liability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반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다시 negligence. 또 negligence에서도 서로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고는 뭘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으로 뭘 주장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분석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 과목 토르츠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어떠셨어요?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은 부분을 커버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만 알아도 될까 싶으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았네 뭐 이러신 분들 있으실 수 있고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저희 같이 풀기로 한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복습해보시면 되게 이 과목 많이 정리되실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과목은 민사소송법입니다. Civil Procedure. 역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굉장히 주축이 되는 중요한 과목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이는 아니고요. 비슷한 정도의 룰과 비슷한 정도의 rule exception 조금 더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것들 왜냐면 소송법이다 보니까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또 많이 정리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과목인 Civil Procedure 그리고 Civil Procedure 들어가기 전에 한 개 정도 저희 torts 에세이 써보고 그거 정리하고 Civil Procedur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